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민주당과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 음모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다. 약 한 달 전에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3월 초순에 들어와서 며칠 전이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그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 결과 내용이 이제 드러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수부리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정점에 있는 게 법원과 헌재 그리고 중앙선관위입니다. 근데 이 선관위가 엄청난 뭐 가족 회사처럼 온갖 채용 비리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것을 두둔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선관위 손볼 것 같았으면, 만약에 자기들한테 불리했다 그러면 선관위 없애자 지금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텐데, 국힘당은 굉장히 이런 엄청난 일이 터진 거에 비해서 조용합니다. 이 국힘당에 있는 의원들도 부정선거와 연루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지도부에서는 그것을 시시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도 부정선거지만 선관위에 이런 엄청난 비리가 터졌으면 엄청난 호재잖아요. 정말 국힘당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 애국우파 국민들이 막 속이 천불이 날 것 같아요. 저는 뭐 국힘당의 당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국힘당이 하는 이 행태 이런 것을 보면 물화통이 터집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헌재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수상한데, 왜냐면 헌재 보면 재판관 8명 중에 과거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무려 6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결국 계엄을 실시한 게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실시한 건데, 그러면 헌재에서 지금 과거에 지방선관위 위원장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게 드러나면 자기들도 문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책임을 져야 질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윤 대통령한테 상당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묘하고 심각한 일인데, 근데 엊그제 이영돈 PD가 3월 2일 날인가요? 밤에 부정선거 그동안 취재한 것을 올렸는데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도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보면서 과연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돈 PD 많이 알려주신 분이죠. 뭐 옛날에도 TV에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분이 긴급 취재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약 1시간이 좀 넘는 건데 조회수가 지금 108만 회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도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이게 잘 안 떠요. 막 찾아봐야 되고요.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많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뭐 부정선거에 근접을 해서 영상을 추적을 하고서 만들었는데 이제 2탄, 3탄까지 나와주길 바라고요. 그렇지만 언론이라든지 레가시 미디어 이런 쪽에서 하나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춘다라는 것이죠. 이 부정선거는 이게 실체가 잘 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광범위하게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연루된 자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법원 할 것 없이 온갖 지금 여러 군데 다 연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대한 세력들이 이것을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계엄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꺼림직한데 어찌됐건 상황이 녹록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번에 안 밝혀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고요. 다음에 정말로 다른 선거에서는 무조건 부정선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 상태로 가면 못 막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듭니다.
전에 나경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헌재 TF 대분대로 재판 이게 말이 되나 했을 때 그때 문영배가 행범방 사건 그러니까 음란물 그 시청한 거 코너에 몰리자 TF 이야기를 끌고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때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자들은 이런 걸 떠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정선거에 연루된 여기 재판관들이 그때 당시에 다 지방에서 판사를 하면서 그 지방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과연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분위기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기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 돌아가는 게 계속 수상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저도 윤 대통령의 기운이라든지 운기 이런 걸 보면 반드시 복귀하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도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특히 재판부, 헌재, 선관위 뭐 대법원 할 것 없이 요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중동 정말 여기 이 신문사들 폐간을 시키던지 해야 되는데 구독 신문 했던 사람들도 지금 엄청난 절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악질적으로 했던 데가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에서 오늘 부정선거 채용비리 이 선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부정선거가 아니고 채용비리죠.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무수부리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선관위가 감사도 안 받겠다. 그리고 자기네는 가족회사다. 이딴 식으로 어디 대한민국에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가족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뭐 고려나 조선시대도 아니고 음서제로 해서 아버지가 관리를 하고 양반이면 뭐 자식이 대물림하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선관위가 이따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셀프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랍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민주당에서 지금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 눈치를 보고 그러면 여기 국민의힘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자들도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관위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는 세력이고요. 자기들 스스로 셀프 뭐 개혁을 한다? 이따위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법원과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대법원이라든지 헌재에서도 선관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나랍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된다고 하면 앞으로 선거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앞으로 정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시켜서 파면시킨다? 그러면 국힘당이 지네가 해서 지금 뭐 어차피 이재명과 붙으면 이긴다 이따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꿈 깨라고 하십시오. 이 상태로 가면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정말 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막 속이 타고 막 끌어오르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리 같은 민초들 아무런 힘도 없고 더군다나 유튜브도 요즘 막 탄압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이래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들 잘 알고 계시고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망하지 않은 것만 하더라도 기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사회 곳곳 나라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 모든 곳이 지금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서서히가 아니라 지금도 거의 뭐 망해가는 수준인데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국회, 사법부, 언론 모두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고요. 민주당, 국힘 모두 혜택받은 자들이 지금 득실거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힘당 전혀 기대할 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자들이 부정선거를 했을 때 물론 이영돈 PD 이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뭐 나와 있지만 도저히 통계학적으로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국힘당 권영세라든지 권성동이도 아마 알 겁니다. 그런데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힘당에서 자기들이 다시 선거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 나는 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나는 어차피 저쪽 세력과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나만 국회의원 되면 되지. 이따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다 중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 모든 곳에 곳곳 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것도 중앙선거하니까 부정선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법원과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고 민주당, 언론과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자들이 다 맡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미국도 과거 바이든 정부 그리고 그때 USAID, USAID 이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지금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AU앱과 지금 또 MOU 양해각서까지 체결을 해서 다 지금 미국, 중국, 우리나라 섞여 있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게 저는 이제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정말 답답한데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100%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말 그 세 마리인가요? 그것 때문에 또 묵시적 경제적 무슨 공동체라는 이상한 말 한동훈이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비상계엄이라도 실시를 해서 어떤 명분 뭐 저자들이 말하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어이없게 당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물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10대까지 다 들고 일어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정말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에부터 부정선거 밝혀야 윤 대통령이 복귀가 빨라진다. 근데 이거 못 밝히고 이게 안 드러나면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물론 내일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를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X 과거 트위터죠. 거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는 건 아마 조금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에서 빨리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판결을 내릴지 다음 주 금요일 날 헌재에서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미국을 더 이상 기대한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게 별거 없다 그러면 거의 비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